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와 책을 쓰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와 책을 썼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죠? 뭐 최근 네. 그냥 뭐 하지 말까요? 그래요. 네. 다 우리 잘 그때 지내는 거. 느낌에 맞춰서 네, 하시죠. 다 잘 저희가- 지내는 거 알고 네. 있을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네. 여러 개 한꺼번에 찍기 때문에. 예, 아까 했으니까 네. 우리 이번에는 백서영 소장님이 준비했잖아요.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예. 저는 아티클 준비했고요. 저는 디즈니의 리더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아티클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퍼블릭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2023년 3월에 지금 따끈따끈하게 출간한 디즈니 리더십 수업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발췌해서 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댄 코커렐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좀 특이한 점이 주차 요원을부터 시작해서 디즈니랜드에서 주차 요원을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 총괄까지 맡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이겠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팀의 명료한 기준이 되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월트 디즈니에서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팀의 명료한 기준이 되는 4가지 가이드라인 해서 첫 번째는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목표도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마다 리더십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나와 당신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좀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팀원의 재능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대요.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시행착오 없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우선순위 세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팀에 도움되는 솔직한 피드백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팀에 도움되는 솔직한 피드백을 얻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개인과 팀 모두 빛나게 하기라는 세 번째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방식에서 우리가 팀원이 굉장히 무엇을 잘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팀을 격려해야 될 것이냐, 이제 팀에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팀을 격려할 것이냐, 아니면 팀 안에서 개인이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개인의 격려를 더 장려해야 되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4가지 매트릭스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격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팀 격려에 소극적인 리더는 이런 게 있대요. 협동 수행력이 낮고 불공정한 경쟁을 팀원끼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팀 격려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개인의 격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면 팀 내 불만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이 이거 우리 팀은 우리 리더는 되게 불공정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개인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개인이 유혹까지 상실될 수 있다. 마지막은 이건 최악이죠. 팀 격려에도 소극적이고 개인 격려에도 소극적이면 건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팀 격려도 잘해야 되고 개인 격려도 되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빛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하면 파트너십, 협동, 개인 주도성, 상호 책임, 조직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에 유연한 내성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 리더십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 얘기하면 변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변화를 거부하는데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또 다른 하나는 변화 끝에 우리가 미래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미래에 긍정적인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잘 리더가 이야기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왜 변화했는지 진정성 있게 팀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디즈니에서는 직원들이 변화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아우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목록화해서 일관성 있게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 목록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일관된 내용으로 갖고 가면 리더분들이 좀 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 팀장들이 하는 좀 6가지 실수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신입 팀장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좀 두려운 마음을 좀 잠재시킬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는 하지 말자. 근데 이 저자분께서 내가 이 6가지를 좀 그러니까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자기가 단연가. 그래서 첫 번째 리더가 하는 6가지 실수 중에서 첫 번째는 이거래요. 무리하게 증명하려는 것.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그리고 굉장히 이 자리에 적임자야. 이 적임자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빠른 시기 내에. 그래서 굉장히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증명하지 말아라. 어차피 팀원들은 너가 이 자리에 적임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넉신이 부임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증명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화를 깨뜨리려는 태도. 이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하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거 괜히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때때로 자존심은 배움의 가장 큰 적이 된대요. 내가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잘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신뢰 확보에 좋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 네 번째입니다. 소수의 의견만 경청하는 것. 요거 제가 좀 재밌게 봤거든요. 이 문장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구성원 중에서도 누구는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만 좀 듣고 그게 전체 의견이냐 생각하는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편향된 의견을 가질지 않도록 좀 조심해라.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좀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아닌 절차에 집중하는 태도도 문제다. 그러니까 절차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절차 프로세스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 절차 프로세스의 성공의 문턱이 가져다 준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새 직책을 맡게 되면 처음 2-3달 정도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좀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쌓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뭐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면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되게 수용하고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6가지와 4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재밌게 봤던 거는 이거였어요. 약간 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만 경청하는 태도. 요거는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자, 아티클 이렇게 조금 짧게 정리해봤는데 이거 읽으시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근데 길게 정리했는데요. 완전 길었어요. 예, 완전 완전 길었어요. 요약을 다 했네. 핵심을. 네네. 네, 아유, 맞아요. 그래서 네네. 핵심이 뭐예요? 네, 핵심은 핵심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디즈니에서 정말 뭐 부회장인가요? 부사장까지 했던 이 댄 코커러라는 분이 본인이 그 세계적인 기업, 사실은 뭐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독보적인 그렇죠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다음 이 디즈니가 독보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했던 이분의 어떤 리더십을 굉장히 잘 약간 자서전 같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뭐 대부분 다 공감이 되고 뭐 원래 있던 내용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수많은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책을 내잖아요. 모든 리더,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지만 뭐 회장들이 낸다고 치면 뭐 수만 권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책들이 왜 팔리는가? 사실은 또 연구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실전에서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팩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이론적으로 교수가 얘기한 거 저거 맞아? 현장에서는 먹힐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했는데 되더라. 내가 리더십을 적용했는데 직원들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즈니에서 직접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공감이 됐고 또 디즈니가 워낙 좋은 회사고 여전히 뭐 조직 문화라든가 뭐 리더십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봤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도움이 되고 뭐 우리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리더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팀장이 됐을 때 그 적는 6가지 실수 같은 것들도 다 공감이 돼요. 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본인 좀 성찰하면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약간 좀 궁금한 아티클이 좀 워낙 또 요약된 버전이니까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맥락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책을 좀 보는 건데 또 아티클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글 중에 보면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우선순위 정하기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왔단 말이죠. 네, 네. 요 저자님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란 말이죠. 되게 중요한 걸 것 같은데 근데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가장 이게 메인이었을까가 사실 좀 개인적인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저자님이 만약 제 앞에 있었다면 이 질문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터 팀장이 되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팀원들하고 나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돼.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팀원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하는지 소통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의를 할 거야. 이런 게 우선순위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뭐 방식,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는데 시너지를 내는 방식은 나는 개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2명씩 묶어서 아니면 3명씩 뭐 TF식으로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좋은 성공의 경험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알려주면 팀원들이 옛날 팀장은 저렇게 안 했는데 이번 팀장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만들어 놓은 룰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룰을 모르면 팀원들이 지난 리더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메일을 보냈는데 팀장이 저는 이메일을 보내지 말고 보고하세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퀘스천을 드리면 네. 뭐냐면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팀을 하나로 만들려면 뭐 예를 들어서 소통의 관점이면 서로를 배려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던진다 하더라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워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즉 이분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단 말이죠. 저는 추정이 뭐냐면 디즈니는 워낙 오래된 역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미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에서 지금 이분은 우선순위라는 걸 들고 온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밑바탕이 없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이 이분은 첫 번째로 가져왔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적용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 밑바탕이 없는 회사는 우선순위 정한다고 해서 이게 대문제가 아니거든요.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게. 저 약간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분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조직을 내가 새로 여기 부임한 이유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목표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성장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한동안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빠른 시일에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찌됐던 문제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팀장이 팀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중간중간에 아까 유경철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중간중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놓자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팀원들과 함께 우린 이런 방식으로 일할 거고 우린 이런 식으로 소통해야 될 거고 이래야지만 좀 우리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우선순위네요. 저는 그쵸. 저 팀을 하나로 만드는 우선순위인데 어찌 보면 팀을 네. 하나로 만드는 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요. 거니까요. 좋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디즈니에서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리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분이 얘기한 시장 멈춤 계속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토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분들은 보드 3개를 앞에 놓고 팀원들이 차트에 적어야 할 내용을 알려줘요. 그리고 90분간 자리 비운대요. 그러면 팀원들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일을 적고 또 이쪽에는 멈춰야 하는 일을 적고 한쪽에는 지속해야 하는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몰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90분 뒤에 사실 팀장이 들어와서 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어.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도 팀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피드백 같은 건데 항상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이거 해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직원들 팀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오히려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그걸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같이 얘기해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약간 혁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팀장들이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 그래서 이 팀원들한테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왜 멈춰야 되는지, 이걸 왜 지속해야 되는지를 계속 들은 다음에 그들의 맥락을 듣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겠죠.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리더의 눈치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피드백을 우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리더인 내가 팀의 지속적인 발전에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팀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사실 이런 솔루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반드시 설명하는 거죠. 왜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팀원들 설명하면 그들도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된 것에 한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수평적인 어떤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사실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기업에서도 한번 적극적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워크숍단에서 쿠퍼실리테이션에서 많이 하고 있는 툴이에요. 시장 멈춤 계속. 벤치마킹 했나? 벌써요? 뭐. 옛날부터 뭐 있었겠죠.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약간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멈춤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쓸데없는 일들이 쓰면 좋은데 만약에 되게 조금 그 기대하는가 그게 아니라 뭐 멈춤이 뭐 실수하지 않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팀원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쓰는 거니까 이상한 거 나오면 또 그런 거 쓰지 말자고 하겠지. 그렇죠?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정도 수준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단발성으로 하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월 단위 한 번씩 하면 그렇죠. 되게 내용이 다 풍성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엔 디즈니가 물론 이제 큰 조직이긴 하지만 요 팀이
그러니까 팀이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처럼 채용, 뭐 복지, 교육, 인사 전략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팀도 있단 말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요 워크숍의 의미가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금방 합의가 되니까. 근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팀은 요 워크숍 하면 그 위쪽에 아까 뭐 실수하지 않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인사, 채용, 뭐 각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워크숍을 해도 뭐 우리 팀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면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관점에서 또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때요? 근데 이거는 어떡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즈니 큰 회사라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사라고 하더라도 채용 파트가 뭐 엄청 많을 테니까 뭐 그 인원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인원 자체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또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또 보시면서 또 어떤 게 좀 흥미로우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 요약 버전 있잖아요. 그 아티클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에 바쁘더라도 이거라도 그거 한번 정리를 저기 백서연 대표님 해주시면 좀 생각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바쁘다면 이거라도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추측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마감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과 목표는 분명히 밝히기. 두 번째, 만약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팀원들에게 설명하기. 세 번째, 팀을 위한 결정이든 더 큰 조직을 위한 결정이든 다른 조직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나쁜 결정일 수밖에 없음. 자, 네 번째입니다. 초심자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음. 당신은 원하는 만큼 질문을 던져도 되는 특권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1년까지라 6개월인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업무 절차를 안팎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실제로 뭐 소감 마지막 소감 할까요? 네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성공한 글로벌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내가 적용해서 성공했는지 뭐 이런 솔루션들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물론 뭐 기업 환경이나 사이즈나 여러 가지 업종이 다르지만 사실 리더십은 하나의 본질이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차용할 것 때문에 딱 가져오면 돼요. 사실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도 아니면 좋은 솔루션 이런 것들은 가져와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건 관점인데 내가 어떤 리더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훌륭한 리더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어가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백서연 대표님 설명했던 것 중에 2x2 매트리스가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개인 구성원도 빛나게 해야 되고 팀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팀장이 그러니까 팀을 빛나게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팀의 전체 구성원들을 빛나게 스스로 이제 자아자찬을 하는 거죠. 우리들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팀장이라면 우리 팀을 빛나게 하려면 결국 위쪽에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조직 내 영향력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구성원들을 빛나게 하는 것들은 팀장 재량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로 하면 되는 거고 결국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평상시에 리더가 어떤 그런 파워와 영향력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아티클 읽으면서 리더십에서 좀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던가 내용들이 좀 경험 위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도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잘 적용해야 될 수 있을까를 이 안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의미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그 리더십에 대한 좋은 관점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사이트를 시작합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